대만 소비자들이 갑자기 미쳐버렸습니다. 아마존, 쇼피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들을 제쳐두고 한 기업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단 1년 만에 상품 종류 500% 폭증, 회원수 78% 급증. 이런 미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건 보통 테슬라나 애플 같은 혁신 기업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기업이 광고 한 푼 안 쓰고도 입소문만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제 다른 쇼핑 앱은 삭제하고 이것만 쓴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업계 전문가들조차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숫자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는 8년간 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분석해온 리서치 애널리스트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성공 뒤에 숨어있는 기업이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현지 언론조차 이건 완전한 반전이라며 대서특필했어요. 과연 누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공룡들을 벌벌 떨게 만든 걸까요? 어떤 비밀 무기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본격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지민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글로벌 시장조사, 전문기업에서 아시아 전자상거래 트렌드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충격적인 데이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저는 대만 전자상거래 시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매년 말 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였는데 그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먼저 대만 시장의 기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대만은 인구 2,300만 명의 작은 시장이지만 구매력이 매우 높은 곳이에요.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선진국이거든요. 이런 시장은 보통 글로벌 대기업들이 장악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쇼피, 라자다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대만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어요. 특히 쇼피는 동남아시아 전체를 장악한 싱가포르 기업이죠. 대만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라자다는 알리바바 계열사로 중국 자본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고요. 모모라는 대만 토종 쇼핑몰도 있었지만 글로벌 플랫폼들의 공세에 밀려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로컬 기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런데 2023년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정말 이상한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기존 플랫폼들의 성장률은 예년과 비슷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한 플랫폼의 수치가 말이 안 됐어요. 상품 등록수가 전년 대비 500%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회원 수는 78% 늘었고 거래량은 320%나 폭증했어요.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신생 스타트업에서나 나올 수 있는 수치거든요. 하지만 해당 플랫폼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이 플랫폼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고 업계 분석가들도 주목하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PTT에서는 이 플랫폼에 대한 후기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배송이 정말 빠르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주문한 다음 날 바로 받았다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심지어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났다고 했어요. 같은 상품을 다른 플랫폼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고객 서비스도 칭찬이 자자했어요. 문의하면 몇 분 내에 답변이 온다고 했습니다. 반품이나 교환도 간단하고 빠르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본격적으로 이 플랫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보를 찾아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플랫폼의 모회사가 바로 한국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그 회사였습니다.
쿠팡이었어요. 한국에서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바로 그 쿠팡이 대만에 진출해서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쿠팡이 해외 진출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이런 성과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현지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만의 주요 경제지인 경제일보에서 이를 대서특필했어요. 한국 기업이 대만 전자상거래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 소비자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한국 기업이 과연 현지 시장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플랫폼들보다 훨씬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특히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폭발적이었습니다. 20대, 30대 대만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대만 정부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에서는 이런 경쟁이 대만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기존 플랫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강력한 경쟁자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쇼피는 대만 지역 마케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할인 행사도 더 자주 열고 배송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라자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배송 속도 개선에 나섰어요. 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마음은 돌아선 후였습니다. 한번 쿠팡을 써본 사람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현상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쿠팡이 어떤 전략으로 이런 성과를 낸 건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초기 효과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인지 말이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저는 대만 현지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타이베이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은 쿠팡 대만 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신이 지구에 있는 사무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분위기는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현지 책임자인 김태준 이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경영진이었는데 대만 진출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담당해온 분이었어요. 김태준 이사가 보여준 실제 수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분석한 데이터보다도 더 좋은 성과였어요. 2023년 한 해 동안 대만 쿠팡의 상품 등록수는 정확히 512%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이전 해에 2만 개였던 상품이 12만 개로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회원수 증가율은 78%였는데 실제로는 연말 기준으로 80%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신규 가입자가 매달 20%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였죠. 거래량 증가는 더욱 놀라웠어요. 320% 증가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50%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김태준 이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건 고객 만족도였어요. 대만 소비자들의 쿠팡에 대한 만족도가 92%를 넘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배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7%에 달했어요. 이는 대만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전례 없는 수치라고 했습니다. 재주문율도 엄청났어요. 한 번 쿠팡에서 주문한 고객의 85%가 한 달 내에 재주문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고객 이탈률은 반대로 매우 낮았어요. 월 이탈률이 3%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업계 평균인 15%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김태준 이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타이베이의 한 대학생이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당일에 받고 감격해서 쓴 후기가 화제가 되었다고 해요. 그 학생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일주일 걸리는 배송을 쿠팡에서는 8시간 만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주문했는데 같은 날 저녁에 받았다는 거였어요. 이런 후기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쿠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대만 최대 쇼핑 시즌인 쌍십일절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쿠팡의 거래량이 평소의 10배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처리한 주문이 10만 건을 넘었다고 해요. 대만 진출 첫 해에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주문을 차질 없이 처리했다는 점이었어요. 배송 지연이나 재고 부족 같은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태준 이사가 보여준 고객 후기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대만 소비자들이 쿠팡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주부는 이렇게 적었어요. 아이 기저귀가 떨어져서 급하게 주문했는데 4시간 만에 받았다고 정말 믿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장인 한 분은 회사에서 주문한 노트북을 당일에 받고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최소 이틀은 걸리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쿠팡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부터 생활용품까지 모든 걸 쿠팡에서 주문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쿠팡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고 했습니다. 외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빠르고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였죠. 김태준 이사가 말하길 대만 진출 초기에는 현지 직원들도 이런 성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요. 계획했던 목표의 2배를 넘어선 결과였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성장이 거의 마케팅 비용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입소문만으로 이런 성과를 낸 거였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들도 이런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조간 신문인 자유시보에서는 한국 기업의 대만 진출 성공 사례로 크게 다뤘습니다. 경제 전문지인 천하잡지에서는 쿠팡의 성공 요인을 분석한 특집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식 서비스 혁신이 대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만 최대 방송사인 민시전시대에서도 쿠팡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심층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쿠팡 측은 매우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요. 아직 시작 단계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태준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숫자로는 놀라운 성과지만 진짜 목표는 대만 소비자들의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것이 쿠팡의 진정한 가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결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만 현지 조사 이틀째, 저는 타이베이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실제 소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로 만난 건 20대 대학생 리니안이었어요. 대만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 쿠팡의 열렬한 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리니안이 말하길 처음에는 쿠팡이 뭔지도 몰랐다고 해요. 친구가 추천해서 써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배송 속도였다고 해요. 다른 플랫폼에서는 3일에서 일주일 걸리는 배송을 쿠팡에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건 30대 직장인 챗멍후이였어요.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는데 바쁜 업무 때문에 온라인 쇼핑을 자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챗멍후이가 가장 칭찬한 건 상품의 품질이었어요. 쿠팡에서 파는 제품들이 정품이고 품질이 보장된다는 신뢰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건 40대 주부 왕슈펀이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인데 쿠팡 덕분에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왕슈펀이 가장 만족하는 건 생필품 배송이었어요. 기저귀나 분유 같은 급한 물건들을 당일에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소비자들을 만나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들 쿠팡을 처음 알게 된 경로가 입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추천으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브랜드 인지도였어요.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리니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이라서 더 신뢰가 간다고,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는 품질이 좋다는 이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챗멍후이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데 쿠팡도 그런 연장선에서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왕슈퍼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고객 서비스가 좋다는 평판이 있다고, 실제로 쿠팡을 써보니 그런 평판이 맞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게 쿠팡의 성공에도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대만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경제일보의 기자 장지밍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지민 기자가 말하길 처음에는 그냥 하나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요. 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게 단순한 진출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성장 속도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어요. 대만에 진출한 외국 기업 중에서 이렇게 빨리 현지 시장에 정착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장지민 기자가 가장 놀라워한 건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쿠팡이 단순히 한국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라 대만 시장에 맞게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나 배송 서비스를 꼼꼼히 연구해서 반영했다고 해요. 이런 세심함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전자상거래 협회의 리화일원 회장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분이었는데 쿠팡의 진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리화일원 회장이 말하길 쿠팡의 진출로 인해 대만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의 서비스 수준이 올라갔다고 해요. 기존 플랫폼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배송 서비스 혁신이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했어요. 쿠팡이 도입한 당일 배송 서비스가 업계 표준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리화일원 회장이 가장 인상 깊어한 건 쿠팡의 기술력이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나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시스템이 정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대만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어요. 대만 정부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경제부의 왕메이화 부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정부 차원에서도 쿠팡의 진출을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왕메이화 부장이 말하길 이런 경쟁이 대만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기업들에게는 혁신의 동기를 제공한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쿠팡이 대만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현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플랫폼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어요. 쇼피 대만 지사의 관계자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내심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건전한 경쟁을 환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쿠팡의 급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젊은 고객층에서 쿠팡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라자다 측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만 지역 매니저와 만난 자리에서 쿠팡에 대한 언급을 피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표정만 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건 대만 토종 플랫폼인 모모의 반응이었어요. 모모의 마케팅 담당자는 오히려 쿠팡의 성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쿠팡이 보여준 혁신적인 서비스가 대만 시장 전체의 수준을 높였다고, 이제 모든 플랫폼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모모도 쿠팡의 영향을 받아 배송 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해요. 기존에 3일 걸리던 배송을 이틀로 단축했고 주요 도시에서는 당일 배송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쿠팡의 진출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대만 전자상거래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대만 현지 조사 마지막 날, 저는 쿠팡의 대만 물류센터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타오 위안에 있는 대규모 시설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류센터 매니저인 박성호 차장이 안내를 해주었는데 시설 규모와 자동화 수준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박성호 차장이 설명해 주길, 이 물류센터는 한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했다고 해요.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처리 능력이 10만 개 이상의 상품이라고 했어요. 대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배송 시스템이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평균 30분 내에 포장이 완료되고 배송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박성호 차장이 말하길 한국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다고 해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았어요. 대만에서 채용한 직원들이 한국식 근무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객 우선주의 철학이 현지 직원들에게도 잘 전파되었다고 해요. 모든 직원이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한다고 했습니다. 물류센터를 둘러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대만 출장 마지막 날 저녁 현지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쿠팡 덕분에 한국 기업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제는 한국 브랜드 하면 품질과 서비스의 보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다른 친구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기업이 대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쿠팡을 써보니 오히려 현지 기업보다 더 세심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저는 쿠팡의 성공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과를 넘어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대만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상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쿠팡이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거든요. 먼저 대만 소비자들의 온라인 쇼핑 습관을 분석해봤어요. 대만은 아시아에서도 전자상거래 보급률이 높은 편인데 특히 젊은 층의 이용률이 90%를 넘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대부분 가격 중심의 쇼핑이었어요. 할인이나 프로모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었고 배송은 느려도 참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들어오면서 이런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보다는 전체적인 쇼핑 경험을 중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송에 대한 기대치였어요. 쿠팡의 로켓 배송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이제 다른 플랫폼의 느린 배송을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쿠팡 이용자의 87%가 배송 속도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건 상품의 품질과 신뢰성이었어요. 쿠팡에서 파는 제품들이 정품이고 품질이 보장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서비스였어요. 문의나 불만이 있을 때 빠르고 친절하게 대응해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령별 반응의 차이였어요. 20대와 30대는 주로 배송 속도와 편리함을 강조했고 40대 이상은 품질과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별로도 차이가 있었어요. 남성은 기술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았고 여성은 고객 서비스와 쇼핑 경험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지역별 차이도 흥미로웠어요. 타이베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당일 배송의 인기가 높았고 지방에서는 정확한 배송 시간 준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대만의 시장조사 기관과 협력해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쿠팡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어요. 첫 번째 질문은 쿠팡을 처음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놀랍게도 73%가 지인의 추천이라고 답했어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은 겨우 12%였습니다. 이는 쿠팡의 마케팅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많은 광고비를 쓰지 않고도 입소문만으로 고객을 확보했다는 의미였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가장 만족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배송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1위였고 그 다음이 상품 품질, 고객 서비스 순이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다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속도와 정확성을 꼽았는데 특히 약속한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재구매 의향에 대한 것이었어요. 94%가 계속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1%에 달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가격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이 쿠팡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가치 대비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대만 소비자들이 단순한 가격 경쟁력을 넘어서 종합적인 서비스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여섯 번째 질문은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86%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많은 응답자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이미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어요. 일곱 번째 질문은 개선하고 싶은 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상품 종류의 확대였어요. 더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을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지화된 서비스였어요. 대만 특유의 문화나 선호도를 더 반영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향후 기대사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쿠팡이 대만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답했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는 쿠팡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보니 쿠팡의 성공 요인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단순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고객 경험을 혁신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이었어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을 절약해주는 서비스의 가치를 제대로 어필한 거였습니다. 또한 한국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이 쿠팡의 성공에도 기여했다고 분석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을 지키는 서비스였어요. 빠른 배송을 약속하면 정말로 빠르게 배송하고 좋은 서비스를 약속하면 실제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성이었습니다. 이런 신뢰성이 입소문을 통해 퍼지면서 마케팅 비용 없이도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고객 중심 경영이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 결과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단순히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혁신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전망도 기대됐어요. 이런 성공이 다른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쿠팡의 대만 진출 소식이 알려지자 기존 글로벌 플랫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의 움직임이 주목받았어요. 쇼피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C그룹의 계열사로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쿠팡이 급성장하자 쇼피도 즉각 대응에 나섰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대만 지역 마케팅 예산을 2배로 늘린 것이었습니다. 쇼피 대만 지사의 류웨이밍 총경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경쟁이 치열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은 기회라고 쇼피도 서비스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쇼피는 배송 서비스 개선에 큰 투자를 했어요. 기존에 3일에서 5일 걸리던 배송을 이틀로 단축했고 타이베이와 가오슝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당일 배송도 시작했습니다. 또한 대만 현지 판매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어요. 수수료를 인하하고 마케팅 지원을 늘려서 더 많은 현지 업체들이 쇼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젊은 고객층에서는 쿠팡으로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특히 20대와 30대 초반에서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쇼피의 위기감은 실제 데이터에서도 확인됐어요. 2023년 4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쿠팡이 진출한 후부터 쇼피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다운로드 순위에서 쿠팡이 급상승하면서 쇼피가 밀려나는 현상도 나타났어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쿠팡이 쇼핑 카테고리 상위권에 진입한 거였습니다. 두 번째 타격을 받은 건 알리바바 계열의 라자다였어요. 라자다는 중국 자본의 막강한 지원을 받아 동남아시아에서 빠르게 성장해온 플랫폼이었습니다. 라자다의 강점은 중국 제조업체들과의 연결망이었어요. 저렴한 중국산 제품들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쿠팡이 품질 중심의 서비스를 선보이자 라자다의 가격 중심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대만 소비자들이 단순히 저렴한 제품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원한다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라자다도 대응책을 마련했어요.
브랜드 제품 비중을 늘리고 가짜 상품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배송 서비스도 개선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이미지를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라자다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불안한 제품을 파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거든요. 가장 흥미로웠던 건 글로벌 최강자인 아마존의 반응이었어요. 아마존은 대만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지는 않지만 국제 배송을 통해 대만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의 대만 시장 점유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프리미엄 고객층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영어를 잘하는 고학력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쿠팡이 등장하면서 이런 고객들도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아마존과 비슷한 수준의 서비스를 현지에서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아마존은 대만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어요.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배송 네트워크를 개선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지화 측면에서는 쿠팡을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차이, 결제 시스템 등에서 쿠팡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런 경쟁 상황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자 모든 플랫폼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고, 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대만 소비자 권익보호단체의 천리와 사무국장은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경쟁을 통해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이 올라갔다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배송 서비스만 봐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어요. 쿠팡이 진출하기 전에는 당일 배송을 하는 플랫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주요 플랫폼들이 모두 당일 배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고객 서비스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응답 시간이 빨라지고 처리 과정도 투명해졌습니다. 환불이나 교환 절차도 훨씬 간단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경쟁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대만의 중소 온라인 쇼핑몰들이었어요. 대형 플랫폼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작은 업체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거였습니다. 대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협회의 황치엔 회장은 우려를 표명했어요. 대형 플랫폼들의 경쟁으로 인해 중소업체들이 도태될 위험이 있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경쟁을 통해 혁신이 촉진되고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은 분명한 성과였거든요. 대만 정치대학교의 첸웨이밍 교수는 이런 분석을 했어요. 쿠팡의 진출이 대만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이제는 가격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경쟁의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보여준 고객 중심의 서비스 철학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다고 했어요. 결국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경쟁 구도를 지켜보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한국 기업 하나가 진출한 것만으로도 전체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쿠팡이 단순히 기존 시장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쿠팡의 대만 성공 비결을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저는 서울 쿠팡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해외사업부 김민준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어요. 김민준 부사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 모델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대만 시장에 완전히 맞춤화된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대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해요. 신용카드보다는 편의점 결제나 현금 대리납부를 선호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이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였습니다. 배송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만의 도로 사정이나 교통 패턴, 아파트 구조 등을 꼼꼼히 분석해서 최적의 배송 루트를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대만 특유의 오토바이 문화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대만에서는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인데 이를 배송에 활용해서 더 빠르고 유연한 배송이 가능해졌다는 거였습니다. 김민준 부사장이 두 번째로 강조한 건 기술력이었어요. 쿠팡이 한국에서 축적한 로지스틱스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대만에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수요 예측 시스템이 핵심이었다고 해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어떤 상품이 언제, 어디서 많이 팔릴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춰 재고를 배치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재고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빠른 배송이 가능해졌다고 했어요. 또한 품절이나 과재고 같은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성공 요인은 물류 인프라였어요. 쿠팡은 대만 진출 초기부터 대규모 물류센터에 투자했다고 해요. 다른 기업들이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과 달리 처음부터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타오 위안에 건설한 메가 허브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루 10만 개 이상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김민준 부사장이 특히 강조한 건 자동화 수준이었어요. 로봇과 컨베이어 시스템을 통해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했다고, 이를 통해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 인재 전략이었어요. 쿠팡은 대만 진출 초기부터 현지 최고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했다고 해요. 특히 기존 글로벌 플랫폼에서 일했던 경험 있는 인재들을 대거 영입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들이 가진 현지 시장 이해도와 쿠팡의 혁신적인 시스템이 결합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에서 핵심 인력들을 파견해서 한국의 서비스 철학과 운영 노하우를 현지 직원들에게 전수했다고 해요. 이를 통해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객 서비스 혁신이었어요. 쿠팡은 대만에서도 한국과 동일한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24시간 고객센터 운영은 물론이고 문의에 대한 응답 시간도 평균 3분 이내로 설정했다고 해요. 이는 대만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는 거였습니다. 또한 환불이나 교환 정책도 파격적으로 개선했어요. 무조건 환불 정책을 도입해서 고객이 어떤 이유로든 불만족하면 바로 환불해준다고 했습니다. 김민준 부사장이 말하길, 처음에는 현지 직원들이 이런 정책을 우려했다고 해요. 악용하는 고객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이런 신뢰 기반의 정책이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였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공 요인은 상품 큐레이션이었어요. 쿠팡은 단순히 많은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라 대만 소비자들이 진짜 원하는 상품들을 엄선해서 제공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K뷰티 제품이나 K푸드 등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이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류 붐과 맞물려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거였어요. 또한 대만 현지 브랜드들과의 협력도 강화했다고 해요. 유명한 현지 브랜드들을 쿠팡 플랫폼으로 유치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했다는 거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데이터 분석 능력이었어요. 쿠팡은 모든 고객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자주 구매하는지, 언제 주로 쇼핑하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등을 분석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는 거였어요. 이런 개인화 서비스가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쇼핑 경험도 훨씬 편리해졌다는 거였어요. 여덟 번째 요인은 브랜드 신뢰도였어요. 쿠팡은 한국에서 쌓은 신뢰도를 대만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상황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젊은 소비자들이 쿠팡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김민준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건 지속적인 혁신 의지였어요. 쿠팡은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필품 정기 배송 서비스나 새벽 배송 서비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대만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해요. 또한 오프라인 매장과의 연계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문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는 옴니채널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쿠팡의 성공이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혁신적인 실행력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검증된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현지 상황에 맞게 세심하게 조정한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와 로컬라이제이션의 완벽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준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 기업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의 가능성도 기대됐어요. 대만에서의 성공이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쿠팡은 이미 다음 타겟 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만에서의 성공 모델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전체로 진출할 계획이라는 거였습니다. 대만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쿠팡이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었어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곳은 싱가포르였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구매력이 높고 물류 허브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싱가포르 현지 언론인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쿠팡의 싱가포르 진출설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쇼피의 본고장에 도전장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계는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쿠팡이 대만에서 보여준 파괴적 혁신이 싱가포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특히 싱가포르는 영어권 국가라서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쿠팡에게는 매력적인 시장이었어요. 두 번째 타겟은 태국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이고 온라인 쇼핑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태국 현지 전자상거래 업계에서는 쿠팡 진출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걱정했지만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상공회의소의 소퐁 차이아웃 회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쿠팡 같은 혁신적인 기업의 진출이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전한 경쟁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트남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인구 구성이 젊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는 곳이었습니다. 베트남은 특히 한국과의 관계가 좋아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기도 했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현지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거든요. 베트남 정부도 외국 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쿠팡의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어요. 네 번째 후보지는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시장이자 세계 네 번째 인구 대국이라는 매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가 큰 만큼 복잡성도 높았습니다. 수많은 섬으로 이뤄진 지형적 특성과 다양한 민족, 언어 때문에 물류나 현지화의 어려움이 예상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잠재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쿠팡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런 확장 계획에 대해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업계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기존 강자들은 위기감을 표했지만 신생 업체들은 오히려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쇼피의 경우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까지 쿠팡이 진출한다면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어요. 이미 대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전을 받게 된 거였죠. 쇼피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습니다. 기존 서비스 개선은 물론이고 새로운 혁신 서비스 개발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었어요. 라자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확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 대만에서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쿠팡이 더 큰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였어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로렌스 림 교수는 이런 분석을 했어요. 쿠팡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이 지역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서비스 혁신과 고객 경험 개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쿠팡이 보여준 한국식 서비스 모델이 동남아시아 전체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빠른 배송, 높은 품질, 친절한 고객 서비스가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태국 출라롱콘 대학교의 수피차 코마이 교수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한국 기업의 진출이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낙관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부에서는 쿠팡의 확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학교의 레 민투안 교수는 이런 지적을 했어요. 각 나라마다 소비 문화와 물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성공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현지화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자카르타 대학교의 아흐마드 바수키 교수는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물류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쿠팡의 빠른 배송 모델을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쿠팡의 동남아시아 확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대만에서 보여준 현지화 능력과 혁신 역량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쿠팡 측에서도 확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김민준 부사장은 후속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기대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글로벌 강자들과 경쟁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뛰었어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쿠팡의 성공이 다른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도전을 지켜보고 응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쿠팡의 대만 성공과 동남아시아 확장 계획을 모두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성공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는 어떤 의미일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경쟁 심화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쿠팡의 성공을 본 글로벌 강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쿠팡이 이런 반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어요. 실제로 쇼피는 대만에서 마케팅 투자를 대폭 늘렸고 배송 서비스도 크게 개선했습니다. 라자다 역시 알리바바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쿠팡이 초기의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특히 자본력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쿠팡의 강점은 단순한 자본력이 아니라 서비스 혁신 능력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검증된 운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쿠팡의 핵심 경쟁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지화의 한계에 관한 것이었어요. 대만은 상대적으로 한국과 문화적 유사성이 높은 편이지만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다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종교나 언어, 소비 패턴 등에서 큰 차이가 나는 지역에서도 쿠팡의 서비스 모델이 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슬람 문화권이고 태국은 불교 문화권이에요. 또한 각 나라마다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나 배송 방법도 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대만에서 보여준 세심한 현지화 노력을 보면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현지 인재 영입과 파트너십 구축에 적극적이었거든요. 세 번째 질문은 물류 인프라 구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쿠팡의 핵심 경쟁력인 빠른 배송을 구현하려면 각 나라마다 대규모 물류 투자가 필요했어요. 동남아시아는 나라마다 지형이나 교통 인프라가 매우 다릅니다. 섬나라인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은 물류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내륙 국가들도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많아요. 이런 환경에서 쿠팡이 한국이나 대만에서와 같은 수준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미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어요. 현지 특성에 맞는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정부 규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동남아시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였거든요. 특히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들이 경계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달리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5번째 질문은 인재 확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쿠팡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우수한 인재들이었는데 동남아시아 각국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어요. 특히 기술 인력이나 물류 전문가 같은 핵심 인재들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한 쿠팡의 기업 문화에 맞는 인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어요. 하지만 쿠팡이 대만에서 성공적으로 현지 인재들을 영입하고 교육한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도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6번째 질문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었어요. 과연 쿠팡의 성공이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쿠팡의 해외 성공이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도 해외 진출에 더욱 적극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중소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쿠팡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해외 진출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7번째 질문은 장기적인 전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쿠팡이 동남아시아에서 성공한다면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까 하는 궁금증이었어요. 인도나 남미, 심지어 유럽이나 북미 시장 진출도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력이 큰 지역에서는 쿠팡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마지막 질문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쿠팡의 성공이 과연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쿠팡의 성공은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이어서 K-커머스라는 새로운 한류가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질문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쿠팡의 도전이 단순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위치에 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일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보여준 혁신 능력과 실행력을 보면 이런 어려움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쿠팡의 성공이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준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도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앞으로 쿠팡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펼쳐나갈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됩니다. 분명한 건 쿠팡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